기초간호학 281쪽 운반법 수업할게요. 이 운반법은요, 일반 실무에서도요, 비슷하게 들것을 옮길 때랑 운반법 할 때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나오니까요. 볼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나온 거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운반법에 대한 내용은요. 임상실무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기초간호학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를 하셔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운반법 종류 볼게요. 먼저 응급 운반법 하고 비응급 운반법으로 나눠져 있죠. 자, 먼저 응급 운반법으로 볼게요. 응급 운반법은 응급 후송 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척추를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하여 어깨나 목 부위에 옷을 잡고 환자의 척추 방향과 일직선으로 환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비응급 운반법 볼게요. 먼저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는 임상실무 내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중요한 것만 먼저 볼게요. 먼저 5번부터 볼게요. 환자를 들어 올릴 때 구조자는 두 발을 모은 자세보다 두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후 한쪽 발을 바깥쪽으로 향해 다른 쪽 발보다 한 발 정도 앞에 놓은 자세가 안정성이 있고요. 6번 허리를 사용하여 환자를 들어 올리지 말고 다리를 구부리면서 환자를 들어 올리는 거. 이 문장 많이 모의고사나 체크 테스트나 파이널 모의고사 때 이 문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번 이 문장 많이 나오죠. 환자를 붙잡거나 운반할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환자를 어깨와 다리 근육에 기대게 되죠. 그러니까 무릎은 구부리고 등은 펴야 되는 거, 허리도 펴셔야겠죠. 그 다음에 8번 환자를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잡아당기시고요. 9번 모든 운반 절차를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면서 서서히 부드럽게 시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중요한 말이죠. 환자를 다룰 때에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자의 팔은 환자의 신체에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이동차나 들것으로 평지를 갈 때 운반자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다리를 앞으로 하고 걷는 것이 보통이죠. 왜냐하면 머리를 앞으로 보이면 환자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진의 방향이 다리 방향이 되어서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머리 뒤에 서서 얼굴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3번 이 말도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동차가 들것으로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는 머리 쪽을 앞으로 하여 운반하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자, 왜냐? 구급차로 운반할 때는 이동 방향이 머리가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 머리를 뒤로 가게 하고
머리를 앞으로 가게 하고 다리를 뒤로 해서 바로 쭉 내밀 수 있게끔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더는 환자의 머리 쪽에 서야 되는 거, 이 정도만 이렇게 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넘기셔서요. 이제 팁을 볼게요. 두 번째 팁 볼게요. 환자 운반 시 지켜야 할 사항. 1번, 필요 시 사용 운반 기구를 알아보고요. 적절한 기구와 운반 방법이 용이해야 하고요. 척추 골절 시에는 전신 부목을 사용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상의 성질, 정도, 사고의 종류 확인하고 운반 기구나 재료를 선택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환자 운반 시 주의점. 1번 환자를 운반함에 있어 신체 역학을 고려하여 운반자의 근육이나 골격에 긴장이 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2번 특히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것과 기저면을 넓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깨 넓이만큼 양발을 벌리고 서야 되고요. 마지막, 처치자는 누워있는 환자 몸 곁에 가까이 서서 옮기는 것이 허리를 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넘길게요. 운반법의 일반 원칙. 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중요하니까요. 다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볼게요. 1번, 비응급 시에는 반드시 다친 곳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고요. 응급 상황에서 척추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몸 길이 방향으로 부상자를 끌어서 옮긴다. 가능하면 환자와 가까이 위치하며 불편한 자세는 피하여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이동 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여 잡은 손은 놓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힘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무리하게 다루지 않는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리를 구부리면서 들어 올린다. 환자 운반 전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담요 등을 덮어 보온하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특별한 체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들것에 바로 누운 자세로 고정하여 운반한다. 경사진 곳을 내려갈 때는 환자의 다리 쪽을 앞으로 한다. 이 정도 1번부터 10번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운반법의 종류 볼게요. 자, 헤드라마인만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부축법, 완장법, 의자 운반법, 끌기법, 들것 운반법 이렇게 있죠. 다시 앞쪽 넘기셔서요. 여기는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부축법이란 게 뭐죠? 말 그대로 부축하는 거죠. 부상자의 의식이 있고 하지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운반법으로 안쪽에 있는 발을 함께 걸으면서 걸음을 걷는 거죠. 자, 안장법이 뭐죠?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환자를 앉혀서 가는 운반법이 있죠. 자, 표 5-37 표 5-39, 40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의자 운반법 볼게요. 좁은 계단이나 길에서 걸을 수 있는 부상자를 의자에 앉혀서 운반하는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회전이나 가파른 계단 때문에 들것이나 등받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이며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자, 그림 5-38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팁 볼게요. 하지 골절 환자를 이송할 때 환부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통증을 감소, 골절 부위 연조지, 손상 예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3쪽 볼게요. 자, 운반법의 목적은 뭘까요?
1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대상자에게 더 이상의 손상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척추 손상이 없는 무의식 환자의 간호 볼게요. 중요하죠. 이런 거 간호 같은 표현은요 다 반드시 중요해 봐야겠죠. 자, 무의식 환자이지만 척추 손상이 없는 목 부위를 신전시켜서 기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넘길게요. 자, 4번하고 5번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팁을 볼게요. 들것을 밥 만들 때 주의사항 중요하진 않은데요. 한 번씩 우리 시험 보면요 꼭 물론 중요한 거에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간혹 있거든요. 되게 중요하지 않은 데서 갑자기 나와서 함정을 빠뜨리게 만드는 문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팁 같은 이거 1, 2, 3, 4 되거나 가나다라 마라 이런 거 돼 있는 이런 거 선다지 나오면요 한 번씩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들것을 만들 때 주의사항 1번 먼 거리를 옮길 때나 험한 곳에도 망가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고요. 내려갈 길을 생각해서 들것의 폭과 길이를 정하고요. 가지고 있는 장비와 사고가 난 곳의 여건,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생각해서 들것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고요. 다친 사람을 들것으로 옮겨 놓기 전에 들것이 튼튼한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5쪽 들것으로 옮길 때 기본 원칙 볼게요.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아직은 자, 가고 나는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4번이죠. 다친 사람은 원래 바로 눕혀서 옮기지만 의식이 없을 때나 토할 염려가 있을 때는 옆으로 눕혀서 토할 것이 호흡을 막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마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 볼게요. 다친 사람의 발을 앞으로 해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단 발을 다쳐서 피가 많이 날 때는 머리를 앞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참고에 들 것 볼게요. 자, 다 안 보고요. A만 볼게요. 부상자를 병원에 운반하기 위한 기구는 즉석에서 임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 현장에 2개의 긴 막대기와 담요나 혼이불 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들것을 만들 때 준비물은 뭔가요? 2개의 긴 막대기, 담요, 혼이불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팁을 볼게요. 자, 팁의 밑에 들것 운반법의 유의점 항상 평형을 유지 앞에 운반자와 동작의 보조를 맞추어 행동이 쉽고 통일이 되도록 해야겠죠. 3번 들것에 환자를 옮길 때는 각 동작을 침착하고 부드럽게 하셔야겠죠. 남길게요. 자, 팁을 보시면 응급환자를 옮기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객관식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볼게요. 1번 구조자의 안전을 확인. 2번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전문가 기관을 호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고요. 3번 고압선 감전 현장에서 일반적 전련 방식을 사용하여 고압선을 걷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4번 고압전기는 가정용 전기와 달리 나무를 통해서 흐르고요.
5번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환자 옆을 지키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 다친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위치를 옮길 때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특히 경추보호가 중요한데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일 때 목의 어느 쪽이든지 꺾이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자,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1번 환자를 운반할 때는 신체 역학을 고려하여 운반자의 근육이나 골격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2번 하지 골절 환자를 운반할 때 환부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통증 감소 및 골절 부위 연조지 손상 예방. 3번 부상자가 의식이 있고 하지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운반법으로 안쪽에 있는 발을 함께 걸으면서 걸음을 걷는 운반법은 뭘까요? 부축법. 좁은 계단이나 길에서 걸을 수 있는 부상자를 의자에 앉혀서 운반하는 방법을 뭘까요? 의자 운반법. 운반법 중 두 사람이 환자를 앉혀서 가는 운반법을 뭘까요? 안장법. 그 다음에 6번 중요하죠. 들것으로 운반할 경우 다친 사람이 토할 염려가 있을 경우 어떻게 운반해야 할까요? 옆으로 눕혀서 토한 것이 호흡을 막지 않도록 운반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요. 쇼크 환자 응급처치로 응급간호를 끝마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